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을 다 줄 만큼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것도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몇 번이고 썼다 지웠다 반복했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일을 겪게 되실까 걱정되어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어요. 직접 까보기 전까진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 다 아는 것 같다가도 속을 까보면 제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귀신은 저희 눈에 거의 안 보이지만 간혹 보이더라도 겁주는 게 끝이잖아요. 반면 사람은 속을 모르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할지 예측이 안 가서 더 무서워요. 저희 집안은 나름 교육자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저희 외가 쪽이 대대로 교수, 교사셔서 저희 어머니도 대학 교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사업을 이어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것 같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어머니처럼 훌륭한 교육자가 되고 싶었어요. 항상 어머니를 롤모델로 삼고 훗날 중학교 교사가 된 저를 상상하곤 했죠.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평소 건강해 보이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망 소식은 제게 더 충격이었죠. 어머니는 평소처럼 수업 준비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약하셨대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공포영화 같은 것도 못 보고 친구들끼리 놀래키는 장난 같은 건 일절 치지 않으셨다고 아버지께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철이 일찍 들었던 터라 제가 울면 어머니께서 편히 못 가실까봐 울지도 않고 의젓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어머니를 잘 보내드렸어요. 오히려 저보다는 아버지께서 더 슬퍼하셨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우는 모습을 보게 됐죠. 늘 가장으로서 위험 있는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장례식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다행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하면 다 하게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들 가고 싶다고 난리인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죠.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공부만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생 때 몇 번 사귀긴 했었지만 공부하느라 바빠서 남자친구와 만나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헤어진 적이 많았고 매번 그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 연애를 해봤다고 할 수도 없었죠. 저는 대학생 때 우연히 친구 따라 꽈팅이라는 곳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다들 대학 가면 꽈팅에 대한 로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나가보고 싶었는데 친구가 딱 마침 같이 가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애초에 다들 진지하게 만날 생각은 없었고 그 분위기만 즐기는 거라 선뜻 알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날 하루 노는 건데도 옷도 여러 벌 사고 화장품도 몇 개씩 사고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난인가 싶었는데 꽈팅 날에 가보니 제 친구들도 만만치 않게 한껏 꾸미고 왔더라고요. 평상시에 다 늘어난 추리닝에 과잠 입고 안경 끼고 다니던 애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린 평소와 완전 다른 서로의 모습을 보고 까르르 웃으면서 놀리기 바빴어요. 수업할 때까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수업을 마치고 꽈팅 시간이 다가오니 떨리더라고요. 괜히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어 국문학과였고 상대는 의학과였어요.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라 분위기가 많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의학과 분들이 잘 노시더라고요. 먼저 분위기를 풀어주셔서 저희도 편하게 섞여서 놀 수 있었어요. 어차피 즐기러 간 자리라서 내숭 떨지도 않았고 평상시 제가 하던 대로 행동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털털해 보이고 좋아 보였나 봐요. 이제 슬슬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한 남학생이 제게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누군가 제게 번호를 묻는 경우는 처음이어서 살짝 망설이다가 연락처를 찍어줬어요. 제게 연락처를 물어본 사람은 의학과 학생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었어요. 학교 입학하자마자 자기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휴학해서 군대를 갔다 왔었대요.
그런데 집안에서 의사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다시 복학을 했다더라고요. 저는 연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더 호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번 데이트 신청을 하시길래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매너가 너무 좋았어요. 한 번은 엄청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된 연애는 처음이기도 하고 만난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처음엔 이 남자와 가볍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너무 다정하고 세심해서 남자친구에 대한 제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의대생이라 저보다 할 일이 많아서 학교 생활을 바쁘게 보내고 있긴 했지만 저를 만날 시간을 꼭 내서 틈틈이 데이트를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예과생 때는 그렇게 데이트를 자주 했었는데 본과생이 되고 나서는 예전보다 자주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서로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저는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전문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속이 니글니글한 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주 체하는 편이어서 이번에도 체했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다 옆에 있던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 비린내가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물 비린내를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더라고요. 마시려고 입에 대려하면 헛구역질까지 나서 결국 물을 못 마셨어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고 병원에 가야 하나 생각하던 와중에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급하게 예정일을 확인해보니 원래라면 지난주에 했어야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불순이인 거라고 제발 그것만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테스트기를 해보니 2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2줄을 보는 순간 저는 망했다면서 제 머리를 잡아 뜯었어요. 이게 제 잘못만은 아니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테스트기 사진을 보냈어요. 바빠서 못 볼 줄 알았는데 제가 사진을 보내자마자 전화가 오더라고요. 방금 보낸 사진 뭐야? 설마 임신 테스트기야? 이거 너 거야? 나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지? 지금 만우절 아니야. 만우절 3일 남았는데. 장난치는 거 아니고 저거 내 거 맞아. 방금 해본 거야. 오늘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나 싶어서 해봤는데 2줄 나왔어. 진짜야? 너 임신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되는 거야? 병원은? 지금 바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속 안 좋은 거 말곤 아픈 데 없지? 아픈 곳 없고 병원은 조금 이따 가보려고. 오빠는 걱정 안 돼? 우리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잖아.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 아이 낳는 게 맞는 걸까?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얘기 듣겠다. 내가 너 먹여 살리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얼른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배 불러오기 전에 결혼해야지. 임신했다고 하면 남자친구가 엄청 고민할 줄 알았는데 망설임도 없이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게 1초도 고민 안 하고 낳자 결혼하자 하는데 솔직히 너무 설레고 듬직했어요. 저는 임신해서 바로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모님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애지중지 키운 딸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거기에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저희 아버지는 뒷목을 잡으셨죠.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좋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즉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셨어요. 남자친구는 저처럼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었어요. 남자친구가 의사가 되길 간절히 바라셨던 분도 시어머니셨죠. 이제 정식으로 의사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 당연히 탐탁지 않아 하셨죠. 더군다나 저는 아직 직장이 없는 상태니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의사가 되면 능력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설 텐데 저같이 직장 없는 며느리가 반가우실까요? 시어머니께서 너무 반대하셔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남자친구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는데 도착해서 보니 저희가 온 곳은 구청이었어요. 뭐야?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지? 오빠 미쳤어? 어머니 말면 어쩌려고 그래. 나 어머님 무섭단 말이야. 너가 생각하는 그거 맞을걸?
나 안 미쳤어.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어. 우리가 혼인신고해버리면 어머님도 뭐라 말 못할걸?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더 괜찮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천천히 생각해보자. 응? 제가 아무리 말려보려고 해도 남자친구는 완강하더라고요. 결국 저와 남자친구는 무작정 혼인신고를 해버렸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시어머니께 당당하게 내밀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간 제 이름을 보고 거품 물고 쓰러지셨죠. 이미 임신도 했고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쫓아낼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어요. 형편이 좋지 않아서 결혼식 할 거면 우리 돈으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아버지께 말하면 저희 집에서 다 해주실 것 같긴 한데 괜히 돈으로 으스대는 것 같아서 결혼식 없이 살기로 했어요. 아이 낳을 때까지만 합가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 시댁살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입만 댔다 하면 남편 곧 의사 된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한테는 대학 나오면 뭐하냐고 취직도 못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하셨죠. 그럴 때마다 댁 아들 때문에 임신하는 바람에 교사 준비한 것도 다 물 건너갔다고 소리치고 싶은 거 참느라 정말 애 많이 썼어요. 조선시대에서 막 현대로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부장적인 시어머니는 역시 여자는 집에서 얌전히 살림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집안일을 장난 아니게 시키더라고요. 먼 놈의 빨래가 남의 집 빨래까지 다 들고 오는 건지 하루에 한 번씩 해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한 달도 못 버티고 남편에게 부탁해서 분가를 하기로 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이 근무하던 병원이 시댁과 멀어서 그걸 핑계로 분가했죠. 조선시대 시어머니 모시다가 분가를 하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거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드디어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죠. 그런데 남편이 개인 병원을 내고 싶어하는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시댁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니라서 말을 꺼낼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날이 갈수록 남편 얼굴이 수심이 깊어지는 게 안쓰러웠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이 부유했던 터라 남편 몰래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공부할 거라고 학원 다니게 해달라고 한 것 말곤 아버지에게 한 번도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를 보고도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사소한 부탁도 아니고 무려 병원을 차려달라는 말이니 더 그랬어요. 아버지는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채셨는지 편하게 말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 있잖아. 사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는데 말이야. 남편 전문의 됐는데 혹시 병원 하나만 차려주면 안 될까? 뭐? 병원? 병원이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 있는 애기 장난감도 아니고 참... 라고 할 줄 알았지? 어느 정도 예상했어. 누구나 의사 되면 개인 병원 갖고 싶어 하지. 박서방이 병원 차리고 싶대? 아니, 박서방이 나한테 직접 말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서. 남편도 개인 병원 운영하면 동기들한테 기사할 것 같고 나도 아빠가 해주면 시어머니한테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알겠다. 아빠가 병원 하나 차려줄게. 네가 나한테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으니까 해주는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알지? 대신 병원은 아빠 명의로 할 거야. 내가 죽고 나면 박서방 주던가 하고. 걱정과 달리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병원을 차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세등등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남편은 제 손잡고 너무 고맙다고 하고 아버지께도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다음에 찾아뵙겠다고 했죠. 시어머니한테도 말했더니 그런 집안인 줄 몰랐다고 갑자기 저한테 살갑게 대하시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종이 쪼가리 하나인데 이렇게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게 참 무섭긴 무서워요. 저는 아버지 덕분에 시어머니 앞에서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정말 예상을 하셨던 건지 이미 병원 인테리어가 다 끝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생애 첫 개인 병원은 정말 단기간에 개업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니 인맥이 많아서 첫날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게다가 병원 위치도 좋아서 크게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병원이 성형외과다 보니 대다수가 젊은 여성분들이었어요. 제가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서 설마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펼쳐지는 건 아닐까 했는데 그동안 남편이 제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려 보니 그럴 양반은 아닌 것 같아서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잘해주다가도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인데 말이에요. 저는 남편 병원도 계속 이대로 잘 되고 더불어 제 인생도 승승장구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정확히 남편이 병원을 개업한 지 4달 만에 저는 충격적인 걸 보고 말았죠. 제가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어서 어느 정도 배가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까 움직이기 귀찮아서 집에서만 밥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밖에 나가고 싶고 간만에 외식도 하고 싶은 거예요. 서프라이즈로 남편 놀래켜주고 싶어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말도 없이 병원에 갔었어요. 직원들은 이미 다 퇴근했는지 원장실에만 불이 켜져 있고 로비는 캄캄하더라고요. 살금살금 원장실로 다가가는데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와 함께 외간 여자 목소리가 간간히 들리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 뛰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원장실 문을 살짝 열어서 봤는데 남편이 직원 한 명이랑 애정 행각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몸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고 녹화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뒤늦게 저를 발견한 남편과 여직원은 당황해 하더라고요. 여직원은 빠르게 옷을 챙겨서 원장실을 나갔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더니 변명한답시고 직원이 수술하려고 상담 요청했는데 상담하다 보니 그렇게 보였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당장 이혼할 거라고 소리쳤고 남편은 아이를 생각해서 진정하라는 거예요. 바람난 남편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니 화가 났지만 아이라는 말에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를 생각해서 한 번은 봐주기로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으면 우리 애가 너무 슬플 것 같았거든요. 진짜 너무 꼴 보기 싫은데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도 싫은데 정말 아기 하나만 보고 참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외도를 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평소 혼자 안 다니시는 양반인데 그날은 비서도 없이 혼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비서한테 말도 없이 나가서 비서분도 어디 가시려다가 사고 난 건지 전혀 모르고요. 외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께서 거기에 갈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범인을 잡을 수 없었고 결국 저희 아버지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죠.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에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수술한다고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켜드렸고 대신 비서께서 제 빈자리를 채우고 계셨죠. 남편은 제 병실에도 없었고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안 보였어요. 제가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 몸과 마음을 다 추스리기도 전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이혼하자고 이혼 서류를 들이밀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병원 차려주시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병원을 남편에게 주기로 했었는데 이제 병원이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되니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남편이 건네준 이혼 서류를 보니 합의 이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 당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합의 이혼인가요? 저는 이혼해주겠다고 하고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때 남편 병원에서 찍은 영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불륜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배신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를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온 건지 비서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빚진 게 많다고 대신 저한테 그 빚을 갚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서분은 보육원 출신이셨는데
아버지께서 그 보육원에 봉사하러 갔다가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비서분을 발견한 뒤로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대요. 곧 성인이라 보육원을 떠나야 한다는 소리를 원장님께 듣고 데리러 왔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거의 양아들처럼 믿고 비서직을 맡겼고 그만큼 비서도 아버지께 잘했었죠. 늘 저희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하셨었거든요. 저랑은 어색한 사이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게 도움을 많이 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회사는 서울에 있고 저는 강원도로 피해 왔었는데 거의 출퇴근하다시피 제 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상태가 어떤지 살피시더라고요. 아버지 유언장에 회사를 저한테 주기로 하셨었는데 안 받으려다가 아버지 유언이시니까 바지 사장으로 올려놓고 실질적인 대표 업무는 비서분이 다 하고 계셨어요. 저는 기댈 곳이 비서분밖에 없었고 비서분도 가족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저한테 기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비서분께 그냥 둘이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는 비서분과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겨우 1살 차이였고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라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되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 제 아픈 과거를 절대 꺼내지 않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남편을 왜 눈여겨봤는지 알겠더라고요. 3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항상 저한테 져주던 남편이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조심스럽게 예전에 아버지가 살았던 집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야, 나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말하는 건데 우리 예전에 아버님께서 살던 집에서 살면 어때? 여긴 당신 친구도 없고 나도 회사 나가면 혼자 있는 시간 많은데 그만큼 외롭잖아. 아, 맞아. 회사. 당신 회사 집이랑 많이 멀지? 왕복 얼마더라? 그동안 당신 출퇴근하기 힘들었을 텐데 내가 이기적이었네. 아빠가 살던 집으로 가자. 아니, 출퇴근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3년 동안 잘 다녔는데 뭘. 그냥 당신이 많이 외로워 보여서. 왜 그런 사람 때문에 당신이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듣고 보니 남편의 말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면 잘못은 전 남편이 있는데 제가 왜 궁상 떨면서 이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3년 반 만에 고향인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남편은 한쪽에서 이삿짐을 풀고 있었고 저는 오랜만에 다시 만난 집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치곤 깔끔하길래 놀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주말마다 와서 관리해줬더라고요. 저도 신경 안 쓰고 있던 아버지 집을 남편이 소중히 관리해줬다니 고마워서 눈물이 고였어요. 이삿짐을 풀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눈물이 흐를랑 말랑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지아은씨? 지아은씨 맞으시죠? 3년 동안 찾아왔었는데 아무도 안 계시다가 드디어 만나 뵙네요. 저는 지은석씨 전담 변호사였던 김철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변호사님께서 3년 동안 저희 집엔 어쩐 일로... 혹시 저한테 무슨 볼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지은석씨 앞으로 건물이 하나 있었잖아요. 성형외과 건물 말이에요. 그 건물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전화도 드렸었는데 없는 번호라 떠서 전달이 늦었네요. 아버지 유언장대로면 이미 전 남편 명의로 넘어갔어야 할 병원인데요. 그 건물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그럼 전 남편에게 연락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세요? 지은석 씨께서 유언장에 그 병원을 지아은 씨 앞으로 해달라고 하셨었어요. 아, 그리고 병원도 병원인데 혹시 지은석 씨가 사용하시던 휴대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아빠 휴대폰이요? 어디 놔뒀는지 몰라서 집안에서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아빠 휴대폰에 뭐가 있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사망 직전에 저한테 사진인가 영상 보낼 거 있다고 하셨는데 못 받았거든요. 근데 영 찝찝해서요. 그래서 뭘 보내려고 하신 건지 확인해 보려고요. 변호사의 말에 저와 남편은 폰 안에 뭔가 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경찰에게 받은 유품들을 그대로 아버지 옷장에 넣어놨었거든요.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뒤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밑에 휴대폰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손을 너무 떨자 남편이 가져가서 폰을 켰어요. 3년 만에 켜는 거다 보니 배터리가 없어서 켜지지가 않았고 저희는 급하게 충전선을 연결했어요. 충전선을 연결하자마자 아버지의 휴대폰이 켜지더라고요. 곧장 사진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영상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해 쓰러지는 순간에 마지막까지 남은 힘을 쏟아서 찍은 영상 같았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치고 떠나는 차를 찍는데 그 차 주인은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차 번호판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입을 막고 소리를 질렀죠. 알고 보니 전 남편이 불륜도 들켰겠다, 병원이라도 가지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이었어요. 변호사께서는 그 영상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유언장 수정하시면서 계속 악몽을 꿨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일이 생기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전 남편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전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전 남편을 신고하려고 경찰서로 향했죠. 그런데 전 남편이 딱 마침 경찰서에 연행돼서 앉아있더라고요. 살짝 엿들어 보니 전 남편한테 걸린 의료사고 소송과 상간남 소송이 어마어마했어요. 원래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터진다고 하잖아요. 이제껏 잠잠하다가 제가 신고하러 간 날 그때 한 번에 다 터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 고소복도 많은 양반이었어요. 전 남편은 뒤늦게 저를 발견하고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병원 내놓으라고, 병원이 왜 제 명의로 되어 있는지 따지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그거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닐 텐데? 너 저기 쌓여있는 고소장들 다 어떡하냐? 근데 저 고소장들 내가 가지고 온 거에 비하면 진짜 약과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뭘 들고 왔는데?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너 3년 동안 어디에 처박혀서 숨어있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냐? 내가 뭘 가지고 왔는지 알면 깜짝 놀랄 텐데. 뭐 여기서 공개? 바로 까줘? 네가 궁금하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하고. 그렇게 공개할 생각은 없었는데 전 남편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 폰에 있던 영상을 틀었어요. 전 남편은 그 영상을 보자마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새침하게 휴대폰을 다시 넣고 전 남편을 향해 살짝 웃어주고 뒤돌았어요. 그리고 곧장 전 남편을 저희 아버지 사건 범인으로 신고했죠. 결국 전 남편은 징역형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전 남편에게 걸려있는 소송들 위자료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똥줄이 빠지게 돈 구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드라마처럼 엄청난 복수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저도 법에 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속이 완전히 후련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억울함 정도는 조금 풀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희 남편은 이제라도 범인 찾아서 다행이라고, 아마 안에서 천벌받고 있을 거라고 저를 위로해줬어요. 현재 제 남편은 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선물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저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될 테니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혼자 외롭지 말라고 제 남편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남편은 제게 때로는 아버지였다가 때로는 친구였다가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잃어도 지금 남편만큼은 절대 잃고 싶지 않아요. 평생 지금처럼만 서로 이해하며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저도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행복해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의 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꼭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